혹시 당신도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아주 특별하고 어쩌면 조금은 내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혹시 어두운 밤 스탠드 불빛 아래서 홀로 휴대폰을 들고 남자를 끌어당기는 법 같은 걸 검색해 본 적 있으세요? 연락 안 오는 남자 심리, 그 사람 나에게 관심 있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검색창에 입력하며 답을 찾으려 애썼던 밤. 아마 한 번쯤은 혹은 꽤 여러 번 있으실 거예요. 화면 속 수많은 조언들이 당신에게 속삭이죠. 이런 옷을 입어라. 그래야 여성스러워 보인다. 이런 표정을 지어라. 그래야 신비로워 보인다. 카톡은 이렇게 보내라. 세 줄을 넘기지 마라. 답장은 10분 뒤에 해라. 정말 많은 규칙들과 조언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 조언들을 하나씩 내 삶에 적용하면 할수록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더 시리고 공허해지는 기분? 반짝이는 옷을 입고 예쁜 표정을 지어보지만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들.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쓰고 사랑을 구걸하는 광대가 된 것만 같은 기분. 그 사람의 카톡 메시지 하나에 온종일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그의 프로필 사진이 바뀔 때마다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내 심장을 스스로 쥐어짜고 그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의 색깔이 결정되는 것 같은 느낌. 마치 내 행복의 리모컨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조종키를 다른 사람의 손에 몽땅 쥐어준 것처럼요. 만약 지금 이 이야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혹은 마음속으로 내 얘기잖아 하고 속삭이고 있다면 정말 잘 오셨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랍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조금 다른 열쇠, 아주 특별한 열쇠를 쥐어드릴게요. 무려 2000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지혜이지만 어쩌면 지금처럼 불안과 흔들림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바로 스토아 철학이 들려주는 진짜 끌림의 비밀이에요. 철학이라는 말에 겁먹지 마세요. 어렵고 딱딱한 철학 수업이 아니니까요. 그저 우리가 잠시 읽고 있었던 내 안의 단단함과 고요한 편안함을 되찾는 따뜻한 여행이 될 거예요. 누군가를 불안하게 쫓아다니는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빛을 보고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법. 당신이라는 항구로 기꺼이 닻을 내리게 만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숨을 한번 깊게 고르고 당신의 마음을 환하게 밝힐 준비가 되셨나요? 이 여행의 끝에서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첫째, 내 손 안의 것, 내 손 밖의 것. 내 삶의 주도권 되찾기. 스토아 철학에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우리 삶 전체를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세상을 딱 두 가지로 나눠보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것과 내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는 것. 우리가 진짜 바꿀 수 있는 것, 내 손 안에 온전히 쥐어져 있는 건 뭘까요? 바로 나에 관한 모든 것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 드는 나의 생각,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 오늘 내가 취할 행동, 오늘 저녁 메뉴로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일지 매콤한 떡볶이를 시켜 먹을지, 잠들기 전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을 볼지,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책의 한 페이지를 넘길지, 이것들은 모두 온전히 나의 선택이죠.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내 손 밖의 영역에 있는 건 뭘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 내일 아침의 날씨,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과거의 일들,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맞아요. 우리가 가장 애태우는 그것, 그 사람이 과연 날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속해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 앞에서 힘들고 지치는 이유는 이 둘을 자꾸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내 손으로 바꿀 수도 없는 그의 마음에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정작 내가 얼마든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내 마음의 정원과 내 소중한 삶은 잡초가 무성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한번 찬찬히 떠올려 볼까요? 그의 취향에 맞을까 싶어서 평소 입지도 않던 스타일의 옷을 고르느라 쇼핑몰 앱을 몇 시간이나 스크롤하고 그의 SNS를 1분에 한 번씩 새로 고침하면서 이 여자는 누구지? 나보다 더 예쁜가? 이 댓글은 뭐지? 하며 스스로를 불안의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었고 그의 짧은 단답형 답장 하나에 수백 가지 의미를 부여하며 시나리오를 쓰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 없으신가요?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는 사실 출구 없는 미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아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그의 마음이라는 굳게 닫힌 문을 억지로 열어보려고 내 손톱이 닳도록 긁고 있는 것과 같죠. 결국 우리만 지치고 상처받고 힘들어질 뿐이에요. 스토아 철학은 그런 당신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속삭여요. 이제 그 에너지를, 그 애타는 마음을 온전히 나에게로 돌려주라고요. 괜찮다고요. 그래도 된다고요. 그가 다음 주에 연락할까 안 할까를 예측하며 타로 카드를 들춰보는 대신 그 시간에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볼륨 높여 실컷 들어보거나 향긋한 라벤더 입욕제를 푼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하루의 피로를 녹여보는 건 어때요? 그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불안에 떨며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대신 그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 상쾌한 저녁 공기를 마시며 가벼운 산책으로 내 몸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쿵쿵 하고 뛰는 내 심장 소리에, 내 발걸음에 집중해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에요. 진짜 매력의 근원이 되는 순간이죠. 당신이 당신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서 되찾아오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의 반응 하나하나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녀린 갈대가 아니게 돼요. 어떤 비바람에도 굳건히 뿌리 내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나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바로 그런 편안함과 안정감에 본능적으로 끌린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자신의 삶을 충분히 즐기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 그건 어떤 연애 기술이나 화려한 외모로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 존재 자체에서 피어나는 깊고 은은한 향기 같은 거니까요. 당신만의 향기 말이에요. 둘째, 내 마음속 나만의 안전한 방. 충만함에서 시작되는 관계. 로마의 황제이자 깊은 성찰을 했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정말 멋진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 누구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들어와 어지럽힐 수 없는 아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만의 성, 나만의 안식처가 있다고요. 연애를 할 때 이 나만의 성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이 성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과 불행의 열쇠꾸러미를 전부 상대방의 손에 쥐어버리죠. 그가 사랑과 관심을 주면 내 성은 반짝이는 궁전이 되고 그가 조금만 소홀해지거나 연락이 뜸해지면 내 성은 순식간에 불 꺼진 폐허가 되어버리죠.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불안해하고 그의 사랑을 갈구하며 매달리게 돼요. 나를 사랑해줘. 나를 봐줘. 나를 버리지 마. 이것은 사실 상대방에게도 엄청난 부담이고 짐이에요. 한 사람의 세상 전체를, 그의 행복과 불행을 통째로 책임지는 건 누구에게나 버거운 일이니까요. 결국 그 무게에 지쳐 떠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만의 성이 단단히 지어진 사람은 어떨까요? 그녀는 이미 자기 자신의 삶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해요. 그녀의 성 안에는 창가에 앉아 읽는 좋아하는 작가의 책들, 들을 때마다 심장이 뛰는 플레이리스트, 밤을 새워도 즐거운 열정을 쏟는 일이나 취미,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누는 소중한 친구들과의 수다처럼 그녀 자신을 반짝이게 하는 것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녀에게 연애는 텅 비고 외로운 나의 성을 채워줄 백마탄 왕자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아름다운 꽃과 향그러운 차와 좋은 음악이 가득한 나의 성에 혼자도 좋지만 당신과 함께하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멋진 친구를 초대하는 것에 가까운 거죠. 느껴지나요?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는 결핍과 공허함에서 시작되고 다른 하나는 충만함과 풍요에서 시작돼요. 남자는, 아니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사람이 나 없으면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 없이도 충분히 자신의 삶을 굳건히 꾸려나가며 행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기를 선택한 사람인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후자에게 훨씬 더 큰 존경을 동반한 매력을 느끼죠. 거기엔 부담스러운 의무감이 대신 건강한 설렘과 나도 저 사람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존경심이 있으니까요. 그럼 그 아름다운 나만의 성은 어떻게 지을 수 있냐고요? 전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일상 속에 숨겨진 작은 조각들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무 약속 없는 주말 오후 혼자 동네 카페에 가서 멍하니 창밖을 보며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시간. 오랫동안 먼지만 쌓여있던 기타를 꺼내 서툰 코드를 다시 짚어보는 시간. 학생 때 이후로 그려본 적 없는 그림을 잘 그리려는 생각 없이 그저 색이 번지는 것을 즐기며 그려보는 시간. 당신을 조건 없이 응원하고 만나면 늘 웃게 되는 친구와 실컷 수다를 떠는 시간. 바로 그런 소소하고 빛나는 시간들이 당신의 성을 아름답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벽돌이 되어줄 거예요. 한 장 한 장 정성껏 쌓아 올리는 거죠. 기억하세요. 당신이 당신의 삶과 먼저 깊은 사랑에 빠지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져요. 당신 자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존재가 되니까요. 셋째, 내게 오는 모든 것을 사랑하기. 운명을 내 편으로 만드는 주문. 스토아 철학에는 꼭 마법의 주문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아모르 파티와 메멘토 모리. 라틴어라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뜻은 우리 삶을 더없이 따뜻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준답니다. 첫 번째 주문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 하는 뜻이에요.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원했던 좋은 일이든 피하고 싶었던 슬프고 아픈 일이든 모두 내 삶의 일부로 끌어안아주라는 지혜로운 속삭임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오랫동안 마음 졸였던 그 사람이 당신에게 수줍게 고백을 해왔어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아모르 파티. 이 행복한 순간을 의심 없이 마음껏 기뻐하고 이 운명에 깊이 감사하면 돼요. 반대로 용기를 내어 전한 당신의 마음을 그 사람이 정중히 거절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세상이 잿빛으로 보일 만큼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이때도 우리는 조용히 이 주문을 외워보는 거예요. 아모르 파티. 아, 지금은 너무 아프지만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 어쩌면 우린 서로에게 맞는 인연이 아니었고 이 아픔 덕분에 내가 정말로 가야 할 길을 더 빨리 찾게 된 걸지도 몰라. 이 경험은 나를 더 깊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이별도 마찬가지예요. 끝없는 슬픔과 자책에 늪에 빠져 있기보다 그와의 만남 덕분에 내가 사랑에 대해 이런 점을 배웠구나. 함께했던 시간 동안 행복했고 고마웠어. 이제 나는 이 경험을 자양분 삼아 더 성장한 모습으로 내 인생의 다음 챕터로 나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배움과 성장의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자기 길을 걸어가는 긍정적인 회복력을 가진 사람 곁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단단함은 그 어떤 연약함보다 더 큰 위로와 매력을 줍니다. 다음 주문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언뜻 들으면 무서운 말 같지만 오히려 우리를 일상의 사소한 걱정들로부터 가장 완벽하게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해방의 주문이에요. 우리 인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고 유한해요. 언젠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지금 내가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사소하고 부질없는지 깨닫게 돼요. 그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누구와 찍은 사진인지 왜 바뀌었는지를 분석하느라 온종일 내 소중한 하루를 낭비하거나 그의 과거 연인과 나를 시시콜콜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기엔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깝지 않나요? 메멘토 모리는 우리 영혼에 대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단 한 번뿐인 너의 인생인데 지금 이 순간 너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야?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면 대부분의 불안과 질투, 사소한 집착들은 먼지처럼 힘을 잃고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정말로 소중한 것들만 선명하게 남죠. 나의 마음의 평온함, 오늘의 작은 기쁨,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의 성장. 이런 태도는 당신을 훨씬 더 가볍고 여유롭고 대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쿨한,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여기를 온전히 즐길 줄 아는 생기, 이것만큼 사람을 빛나게 하는 매력이 또 있을까요? 넷째, 당신을 빛나게 할 4가지 보물, 내면의 품격.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이 인생에서 이 4가지만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폼이 있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던 4가지 보물이 있어요. 바로 지혜, 정의, 용기, 절제. 이 4가지 덕목은 단순히 남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내면부터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영원히 빛을 잃지 않는 보석과 같아요. 첫 번째 보물은 지혜, 위스덤이에요. 이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똑똑한 것과는 조금 달라요.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무엇이 그저 지나가는 감정의 소나기인지를 아는 마음의 눈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남자의 달콤한 말이나 화려한 약속에 쉽게 흔들리기보다는 그의 말이 행동으로 증명되는지를 차분히 지켜볼 줄 알아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부터 앞세워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뭘까? 우리 관계에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 하고 생각하죠. 이런 깊이 있는 모습은 상대에게 가벼운 설렘을 넘어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깊은 신뢰감을 줍니다. 두 번째 보물은 정의, 저스티스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너라는 존재도 똑같이 소중히 여겨주는 공정하고 따뜻한 마음이에요.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겐 화를 내거나 비꼬는 대신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 마음이 좀 불편해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경계를 지킬 줄 아는 태도. 동시에 나 또한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이기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 거죠. 불안해서 시작하는 밀고 당기기 같은 유치한 연애 게임 대신 솔직하고 공평하게 관계를 대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 아닐까요? 세 번째 보물은 용기, 커리지예요. 진짜 용기는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받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결과를 위해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보이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나 좀 속상하고 외로웠어 라고 나의 연약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 이 관계가 더 이상 서로에게 건강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행복을 위해 떠날 수 있는 용기. 이런 솔직함과 당당함은 그 사람을 훨씬 더 강하고 믿음직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네 번째 보물은 절제예요.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내 삶을 내맡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해서 섣불리 미래를 약속하지 않고 너무 화나고 슬프다고 해서 관계 전체를 망가뜨리는 말을 내뱉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는 힘이죠. 특히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너무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관심과 칭찬이라는 달콤한 사탕에 목매지 않고 나 자신의 평온함과 기준을 묵묵히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고유함과 안정감이 주는 거대한 매력은 마치 깊은 숲속의 호수처럼 옆 사람까지 편안하고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답니다. 이 4가지 보물을 마음속에서 하나씩 꺼내어 먼지를 닦고 매일 조금씩 빛나게 가꾸어 보세요. 당신은 그냥 매력적인 사람을 넘어 그 누구라도 존중하고 함께하고 싶은 정말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섯째, 마음이 통하는 대화법. 판단 대신 연결을. 자, 이렇게 내 마음이 나만의 성처럼 단단해지고 내 안의 보물들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아름다운 내면의 변화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스토아 철학에는 심파테이아라는 아주 예쁜 단어가 있어요. 온 세상 만물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일종의 우주적 공감들을 뜻하는 말이죠. 이걸 대화에 적용해 볼게요.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도 나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상처받고 남몰래 불안해하고 작은 일에 기뻐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소중한 우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따뜻한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대화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첫째, 판단의 스위치를 잠시 꺼두고 온전히 들어주세요.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는 바쁘게 계산하곤 하죠. 아, 이 말에는 이렇게 대답해야 재치 있어 보이겠지? 이런 경험을 말해서 나를 어필해야겠다.
하지만 진짜 마음의 연결은 그런 모든 계산과 평가를 멈추고 그저 순수한 호기심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에 푹 빠져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구나. 그때 참 힘들었겠다 하고요. 당신의 그 어떤 판단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해주는 눈빛을 마주할 때 사람은 무장해제되고 마음의 가장 깊은 문을 열게 됩니다. 내 이야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둘째, 나를 과시하기보다 내 세상을 살짝 보여주세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났어. 하고 애써 증명하려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노력은 오히려 내면의 불안함을 드러내는 것과 같거든요. 대신 그냥 당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려주세요. 최근에 당신을 울고 웃게 했던 영화 이야기, 주말에 우연히 발견한 골목길의 예쁜 카페, 요즘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아주 작은 목표 같은 것들이요. 당신의 진짜 세상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보여줄 때 상대방도 가면을 벗고 자신의 진짜 세상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렇게 서로의 세계가 만나고 겹쳐지고 확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대화 아닐까요? 셋째, 침묵을 당신의 친구로 만들어 보세요. 대화 중간에 말이 똑 끊기는 순간 우리는 그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서둘러 내뱉곤 하죠. 하지만 내면이 편안하고 충만한 사람은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잠깐의 고요함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느끼거나 방금 나눈 대화의 여운을 함께 음미할 수 있다는 걸 알죠. 당신이 침묵 속에서 편안하면 그 편안함은 상대에게도 그대로 전염되어 수만 마디 말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 수 있답니다. 결국 좋은 대화는 화려한 언변이나 기순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나를 어떻게 보일까라는 불안한 질문 대신 나는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라는 따뜻한 호기심과 진심 어린 존중, 이것이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진솔하고 강력한 열쇠입니다. 여섯째, 내 매력을 갉아먹는 것들, 마음의 감기 알아차리기.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빛나게 하는 4가지 보물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애써 가꾼 매력을 갉아먹는 마음의 감기 같은 것들도 있어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것을 파토스, 즉 격정이라고 불렀는데 특히 관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4가지만 조심해 볼까요? 첫째, 반드시 그를 가져야만 해 라는 과도한 욕심이에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존중과 애정을 넘어 무조건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해 하는 소유욕과 집착으로 편질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커지면 우리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완벽한 환상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환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나답지 않은 무리한 행동을 하거나 자존심을 버리고 매다니게 되죠. 이런 모습은 스스로를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상대에게도 섬뜩한 부담감을 줍니다. 둘째, 만약 뭐뭐하면 어쩌지 하는 끝나지 않는 두려움이에요.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지? 솔직하게 말했다가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 떠나가면 어쩌지? 하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이 두려움이라는 안경을 끼는 순간 세상은 온통 위험한 곳으로 보이고 우리는 자꾸만 작아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처받을까 봐 꾹 참게 되고 서운한 게 있어도 좋은 관계를 망칠까 봐 괜찮은 척 연기하게 만들죠. 두려움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선 당신의 진짜 찬란한 빛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셋째,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계속해서 머무는 마음이에요. 난 항상 사랑에 실패했어. 결국 남자들은 다 똑같아. 날 떠날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슬픈 비극 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상처는 아프죠. 충분히 아파하고 애도해야 해요. 하지만 그 아픔이 현재의 나를 지배하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과거의 아픔에 너무 오래 빠져 있으면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새로운 가능성과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놓쳐버리게 됩니다. 누구도 계속해서 어둡고 축축한 동굴 속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긴 힘든 법이니까요. 넷째, 칭찬과 관심이라는 달콤한 사탕에 중독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의외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칭찬은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그의 칭찬이나 관심이라는 달콤함에 너무 깊이 중독되어 버리면 우리는 그 칭찬을 다시 듣기 위해서만 행동하게 돼요. 그의 기분을 끊임없이 살피고 그의 비위를 맞추고 그가 좋아할 만한 모습만을 연기하게 되죠.
점점 진짜 나는 사라지고 그가 좋아하는 모습의 나라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타인의 인정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는 사상노각과 같아서 결국 공허해지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네 가지 마음의 감기는 모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잘못된 집착에서 비롯돼요. 이런 감정들이 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 비난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저 내 마음에 감기가 오려나 보다 하고 다정하게 알아차려 주세요. 그리고 다시 당신의 단단하고 평온한 마음의 성으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당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그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꽤 길고 깊은 마음의 여행은 함께 했네요. 어떠셨어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비결. 그건 역설적이게도 누군가를 끌어당기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바깥이 아닌 안으로,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온전히 돌려주는 것이죠. 그 애타는 에너지를, 그 따뜻한 관심을 온전히 나에게로 돌려주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어떤지 부드럽게 들여다보고 나의 하루를 소중한 선물처럼 정성껏 가꾸고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지혜와 용기라는 보물들을 하나씩 꺼내어 반짝반짝 닦아주는 것. 당신은 이리저리 파도에 흔들리며 다른 배를 필사적으로 쫓아다니는 작고 안전한 조각배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어떤 어둠 속에서도 당신만의 따뜻하고 선명한 빛을 밝히는 등대 같은 사람이에요. 등대는 폭풍과 몰아친다고 해서 배를 쫓아 바다로 뛰어들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자신의 빛을 가장 환하게 밝히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 그 빛이 절실하게 필요한 배들, 그 빛의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보는 멋진 배들이 당신이라는 평온한 항구로 안전하게 길을 찾아 자연스럽게 찾아올 거예요. 길을 잃었던 배는 당신의 빛을 덕분에 나아갈 방향을 찾고, 거친 파도에 지친 배는 당신이라는 항구 곁에서 깊은 위로와 편안한 휴식을 얻게 될 거예요. 당신은 주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길잡이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에 내 운명을 맡긴 채 흔들리는 작은 배로 남을 건가요? 아니면 세상 어떤 바람과 비어도 꺼지지 않는 당신만의 따뜻하고 고유한 빛을 내는 등대가 될 건가요? 진정한 매력은 억지로 만들거나 누군가에게서 빌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당신 안에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당신이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을 온 마음 다해 아껴주고 당신의 삶과 먼저 뜨겁게 사랑에 빠지세요. 그러면 사랑은 당신이 가장 당신다울 때, 당신이 자신의 빛으로 가장 환하게 빛나고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원래부터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니까요. 이 긴 시간, 당신의 마음의 여행에 함께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